원래는 유통이라던가 좀 이제 네. 물건을 떼와서 판매하시던 분인데 본인 자체 브랜드를 만들려고 맞아요. 하시는 걸까요? 사실은 본인의 제품의 경쟁력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못 하시고 오세요. 아, 그러니까 우리 제품이 경쟁이 없다고 생각 못 하시고 우리가 마케팅을 못 하는구나 하고 오시지만 맞아요, 맞아요. 너무 우리가 많아요. 맞아요. 우리가 마케팅을 못 하는구나라고 해가지고 오시는데 막상 10분 중에 제가 만나 뵈면은 8분 정도는 요즘 들어서는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최유진 마케터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테이크오프라는 책의 저자이신 이상규 대표님을 한번 자리에 모셔봤는데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마케팅 광고 대행사 8년차 지금 운영 중이고 있고 테이크오프라는 책과 이전에는 이제 온라인 마케팅 함정이라는 책 2권을 저자 집필을 했었던 이상규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리더의 마케팅이라는 회사의 대표님이시라는 거죠. 맞죠. 그게 뭐 온라인 광고 대행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운영하신 지 꽤 되셨을까요? 네, 뭐 프리랜서로 사실은 시작했었던 거는 2014년부터 시작을 했었었고요. 2015년부터 사업장을 내서 벌써 만 한 8년, 9년 차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아, 오랫동안 되게 온라인 광고 마케팅 쪽으로 현직에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저도 이 책을 사실 고르게 된 이유가 지금 차별화된 온라인 시장에서 마케팅 차별화를 위한 뭐 12가지 법칙이라고 써져 있는데 네네. 사실 이 책의 제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이크오프라는 제목이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비행기 이륙할 때 테이크오프라는 네. 말을 많이 쓰는데 맞아요. 테이크오프라고 이름을 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뭔가 요즘 들어서 네. 불과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네. 이제 유튜브가 새롭게 나오고 인스타가 새롭게 나오고 뭐 이런 채널들이 새롭게 나올 때마다 사실 광고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올라갈 수 있었고 실제 판매 이런 것들 좀 높았었었는데 네네. 사실 몇 년 전, 2년 전부터는 사실 새로운 채널들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채널에 대해서 뭔가 광고를 했어서 그것 때문에 판매가 되는 시장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약세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제품 자체가 뭔가 다른 소비자한테 이렇게 돋보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광고를 했었을 때 성과가 뭔가 전환율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제품을 돋보여야지만의 광고를 했었을 때 성과가 높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담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제품을 네. 차별화를 좀 할 수 있을까? 뭐 소위 말해 저 같은 경우라든가 이제 같이 계시는 마케터님들은 우리가 마케팅 업에 있으니까 네. 다양하게 마케팅할 수 있는 이런 차별을 쓰는 아이디어들이 사실 좀 많이 접하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일반 소비자, 이제 사업자분들은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내 제품을 어떻게 하면 돋보일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세요. 이쪽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했는데 내 제품과 안 맞는 경우도 많고 그럼 내 제품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조금 돋보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를 이제 책에 좀 담았었습니다. 네. 보통 이제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사업자분들이 있잖아요. 네. 사업자분들이 이제 경영이라던가 네. 상품에 대한 이해도는 높은데 사실 마케팅에 대한 부분은 이제 내부 마케터라던가 대행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래도 전체적인 마케팅이 어떤 거라는 건 좀 알아야 되잖아요. 이 책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마케팅 채널이 어떤 게 있는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면 될지를 좀 한눈에 좀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책을 집필했었던 가장 근본적인 게 어떤 분들은 야 인스타만 하면 돼, 어떤 분들은 페이스북 하면 돼, 뭐 네이버만 하면 돼, 유튜브만 하면 되는데 나랑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저희 광고를 맡고 있는 업체도 사실 오히려 인스타, 유튜브 아무것도 안 하고 네이버에 있는 블로그만 해도 성과가 나시는 분도 있고 아이템마다 다 틀리잖아요. 맞아요. 아이템의 성향이 좀 있으니까 물론 이제 아이템의 성향에 맞춰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 아이템은 여기 가는 게 좀 낫겠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일단은 우리가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각각의 매체에 대해서 좀 특징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거의 대부분 종합적으로 한눈에 펼쳐볼 수 있게끔 뭔가 다뤄주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네, 한눈에 딱 볼 수 있는. 그래서 네. 저도 사실 이제 몇 년째 광고를 하면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교육을 이제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제 마케팅에서 교육하시는 분들이 그 채널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스타 강사님, 네. 뭐 소위 말해 뭐 네이버 블로그 강사님, 카페 강사님, 그리고 유튜브 강사님 이런 식으로만 이제 딱 가다 보니까 뭔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한눈에 좀 보여드리고 이걸 보고 나서 내가 우리 아이템은 이렇게 설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래서 이제 출판사 대표님이랑 사실 많이 싸웠었어요. 사실은 왜 싸웠냐면 네네. 출판사 대표님이 네네. 이제 이렇게 뒤에 고객분들이 책을 봤었을 때 이것도 이거를 좀 이렇게 전집을 해가지고 신기했어요. 예. 이제 소위 말해 지금 현존하는 이제 채널 모든 것들을 다 펼쳐놓은 거예요. 알고 계시는 이제 네이버, SNS, 유튜브, 뭐 배너 여러 가지 전부 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네, 채널의 종류나 그쵸. 아니면 그 특징. 채널에서 효율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렇죠. 이거를 네. 되게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사실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온라인에서 이런 마케팅들이 싹 있구나라는 걸 먼저 보시면서 그러면 이제 어떤 특징이 이제 대입하시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서 했는데 네. 이제 출판사 대표님께서는 이제 책을 내는데 비용이 높아집니다 대표님 하면서 좀 많이 이걸 넣자 그래요? 말자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예. 이렇게. 그렇죠. 왜냐면 이제 출판사 대표님께서는 이게 하나 들어가는 게 또 비용이 높아진다고 다 하더라고요. 돈이죠,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비용을 더 할 테니 무조건 넣어주세요 해가지고 넣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이라든가 소비자분들이 이것만 딱 오리셔서 항상 내가 어떤 아이템에 좀 대입을 할 수 있게끔 좀 이제 이런 저는 것들을 이 보여드리는 부록을 딱 보자마자 네. 제가 이제까지 저도 이 마케팅 회사에서 네. 4년 정도 일을 했는데 네. 제가 집행했던 광고 매체들이 다 들어가 있기도 하고 네. 또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상품에 대한 본질이라던가 그렇죠. 어떤 식으로 좀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지 이런 부분도 좀 그 방향을 잡을 수 있게끔 맞아요.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제 자리 앞에 딱 잘라서 붙여놓고 싶더라고요. 아유, 마케터들이 감사합니다. 보기에 되게 좋을 네. 것 같아요. 사실 네. 마케터분들도 어찌 네. 보게 되면 저도 이제 큰 광고 대행사분들이랑 이제 일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면은 네네. 항상 그 애로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해 우리 광고주님께서 오셨는데 제품을 주셨는데 아무리 봐도 제품이 특별하지 않은 걸 우리가 어떻게 광고를 하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교육이라든가 세미나 현장 갔었을 때 가장 어려운 클라이언트가 누군지 아세요라고 여쭤보면은 제품에 경쟁력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마케터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클라이언트가 어떤 분들이신 것 같아요? 어려운 클라이언트요? 네, 우리가 마케팅을 하기에 네. 굉장히 어려운 클라이언트 분들이 계세요, 사업자분들 중에서. 저는 이래요. 이제 상품이라든가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잘 알고 계시지만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전략이 정말 하나도 없으실 때 뭔가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저희도 대행사지 모든 제품의 그런 부분을 다 알고 이렇게 하는 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느 정도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땐 사업자분들도 그 좀 전략을 좀 가지고 있어야 저희가 그 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마케팅 채널을 수립하고 맞아요, 운영을 짜는데 맞아요. 그게 아예 안 되어 있으시면 저희가 맞아요. 가닥을 못 잡아요. 맞아요. 네. 근데 또 그런 분들이랑 상담을 해보면 네. 그분들이 전략을 못 잡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마케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클라이언트가 누구냐면은 네. 유통만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 우리가 이거를 판매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단 한 분밖에 없다. 그럼 이거를 뭔가 경쟁력 있게끔 우리가 마케팅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소위 말해 이거를 제조하시는 분이 있고 이거를 1차 벤더로 해서 가져와서 판매하시는 분. 근데 우리나라에서 1차 벤더로 요것만 이 사람이 단독으로만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판매를 핸들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마케팅하고 뭐 특장점을 살려가지고 했었을 때 나한테 수입이 잡히니까. 근데 이제 제조를 하시는 분들이 유통사로 넘길 때 한 군데만 유통을 하진 않죠. 그러면 이거를 10군데에서 다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10군데 판매하시는 중에서 세 번째에 계시는 고객님이 저를 찾아오는 거죠. 혹시 이 제품을 대표님께서 제조를 하셨나요? 라고 저는 항상 여쭤봐요. 그러면 대표님이 이걸 제조를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 색깔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여기 모양을 크기를 바꾼다던가 아니면은 여기에 뭐 향을 입힌다던가 아니면 뭐 LED를 박아서 반짝반짝하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제조를 근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제 마케팅을 했었을 때 차별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슈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유통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고스란히 가져오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품 자체를 어떻게 핸들링할 수 없어요. 내가 물건을 가져와가지고 이걸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그럼 이런 분들은 사실 제품 자체 차별성을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제 차별성을 많이 하는 게 이제 서비스 차별화죠. 서비스라던가 사실 가격 설정도 이게 그렇죠. 마지노선이 있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이게 크게 잡지를 못하잖아요. 맞아요. 이분이 만약에 어. 내가 이 제품을 가져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판매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제품을 가져올 수 있는 게 나밖에 없어. 그러면 이 가격 형성을 내가 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거 이 사람도 판매하고 이 사람도 판매하고 이 사람도 판매하고 제조사 입장에서는 사실 유통사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어디든 이 내 거 판매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다 주죠. 사실 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 주신 게 가장 어려운 클라이언트가 뭐죠? 그럼 유통만 하시는 하시는 분이고 거예요. 네. 그럼 반면에 가장 좋은 클라이언트는 이 제품에 대한 차별력이라던가 뭐, 이런 걸 좀 그렇죠. 유동적으로 만들어 네. 갈 수 있는 분이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책에도 사실 마케팅에 대한 부분은 한 중간 이후부터 맞아요. 나오는데 네. 그 앞단에는 대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맞아요. 수 있는지 네. 그 상품 자체에 좀 집중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네네. 경쟁력 가질 수 있을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합리적인 소비들이 많이 이제 가잖아요, 소비자들이요. 이제는 광고를 우리가 송출을 했었을 때 그 제품 자체를 클릭해서 들어오는 건 어렵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유입을 시켜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시켜야 되는데 홈페이지 자체에서 판매가 안 된다, 전환율이 나는 거는 저는 거의 뭐 큰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거의 두 가지로 보거든요. 첫 번째는 상세 페이지가 너무 빈약하다. 네. 내가 광고를 해가지고 이걸 보고 우리가 상세 페이지 들어가서 요거 괜찮아 보이는데 요거랑 근데 비슷한 게 네이버에 또 있지 않을까 해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품 자체의 차별성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마케팅, 그러니까 소위 말해 노출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봐요. 요즘 네. 들어서. 네. 사실 광고주분들이 원하는 게 딱 이런 거거든요. 대행사한테. 네. 광고 전에 상품에 대한 어떤 차별력이라던가 네. 어떤 식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네, 네, 이 부분을 네, 네. 광고주분들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같이 협업하는 음. 분께서 같이 좀 해주시면은 음.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사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저희 광고를 맡았던 사례 위주로 했었던데, 네. 예, 이제 같이 벌써 3년째 광고를 해드리고 있는 치과 원장님 같은 경우도 실제로 치과 얘기를 하지 말자. 어차피 이 시장 자체에서 모든 치과 원장님이 임플란트 얘기하고 있고 교정 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다른 얘기를 해보자 하면서 공부법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 갖다가 지금 구독자가 2만 명이 넘으시고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계시고 실제로 이제 인기도가 계시니까 방송 출연도 가시고 실제로 이제 건물주한테 제의도 받으셨어요. 실제로 강남에 있는 건물주 8층짜리 건물주가 네. 이제 우리 건물은 병원 건물로 만들자. 아, 1층은 약국, 2층은 뭐 성형외과, 3층은 이렇게 만들자. 이제 이런 마케팅은 사람이 브랜딩이 돼야 되거든요. 저쪽 미용실에서 야 우리가 미용을 이렇게 해서 가격도 똑같고 커트를 해서 똑같이 2만 원을 하는데 저쪽에서는 커트를 하면서 네일 아트도 대주는데 야 그럼 우리도 네일 아트 하자. 그 동네가 다 이제 커트를 해주면 네일 아트로 바뀌어버려요. 서비스도 이제 또 카피가 서비스도 된다. 카피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라는 영역에다가 개인 브랜딩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너무나도 좋은 차별성이죠. 그러면 사실 이게 모든 이제 소상공인 네. 분들이 다 나를 이제 퍼스널 브랜딩해서 맞아요. 하기는 사실 어려운 어렵죠. 상황이잖아요. 네, 어려워요. 그럴 때는 좀 어떤 식으로 표현을 좀 할 수가 있을까? 예를 들면 뭐 만약에- 상세 페이지에 본인을 드러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만약에 네. 지금 딱 어떤 클라이언트를 만났는데 네. 이분이 실제로 뭐 이게 만약에 뭐 산삼이다라고 하게 되면 산삼을 나는 캐는데 30년 경력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상세 페이지에 이분의 이력을 넣어요. 이분을 앞세우죠. 저는 무조건 상세 페이지에서 남들보다 차별성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후기라든가 리뷰도 있지만 우리 제품을 돋보이기 위해서 이 제품에서 이 관련된 전문가가 좀 연계를 하게 되면 좀 더 좋을 수 있겠다. 제 생각엔 제 개인적으로는 일반인을 섭외해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개를 뭔가를 선택한다라기보다는 같이 넣어야 되는 거죠. 네네. 자청이라고 하시는 분도 네. 유튜브에서 자청이라고 하시는 분도 방금 전에 자청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네. 어떻게 인연이 되어서 그렇게 만나뵙게 됐는지. 2016년도 때 제가 한참 이제 교육하고 있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교육을 들으러 오셨었어요. 후기를 남겨주는데 우리가 카페 들어가면 제목이 보이잖아요.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요. 네네네. 저는 그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여기 대표님 강의 변태 강사로 썼어요. 변태 강사. 네, 진짜로. 그래서
그 책에서 제가 또 좀 재밌게 봤던 부분이 많은 소상공인이 대기업 마케팅을 또 벤치마킹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광고 문의를 이렇게 받다 보면은 네. 이제 광고주분께서 이런 링크를 저한테 참고하라고 전달을 주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광고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렇죠. 투자를 하고 예. 모델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 좀 보세요? 사실 그렇게 저희 회사에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예산과 아무것도 지금 형성이 되는 건 없는데 여기 제품이랑 대표님 제품이랑 비슷해 보이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광고 예산이 요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내실 수 있어요? 딱 물어보면 그 정도는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똑같아 하기는 참 쉽지 않겠죠. 그럼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했었을 때는 이들이 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맞아요. 업종이랑 이제 브랜딩 정도에 따라서 들어갈 네. 수 있는 마케팅 채널이라던가 네. 운영 전략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 네. 되게 다양해지고 있는 것 엄청 같아요. 많아요. 네. 네, 그래서 뭐 광고를 시작한다고 하실 때도 정부 지원 사업 비용을 받아서 먼저 계약서가 이렇게 필요하다, 뭐 네.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래야 네. 지원 받는다, 네. 이렇게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 맞아요. 그럼 이 소상공인 지원을 좀 어떻게 하면 좀 그나마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근데 이거는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제품 초기 이제 런칭 단계 네네. 아니면은 좀 어느 정도 소액으로 광고를 돌리다가 들어가야 될 시기가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초반부터 아무래도 이제 시제품이 나왔다라고 네. 하게 되면 테스트 삼아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리뷰라든가 후기 이런 거를 형성하는데 저는 좀 많이 쏟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마케팅 예산을 빼가지고 네. 우리 주변 분들한테 미리 던지는 거죠. 근데 이게 없이 그냥 우리 제품은 이렇게 좋아요. 이게 특별화되어 있고요. 이거는 남들보다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거기에서 요즘 들어서 더 필요한 거는 고객의 리뷰인 것 같아요. 고객 리뷰 네. 너무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진짜. 상세 페이지 기획을 할 때 제품 먼저 보여주지 않고요. 저희가 기획했었던 모든 상세 페이지는 거의 대부분이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관련했었던 뭔가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부터 제품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으로 말하는 그 후기를 먼저 보여준다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품을 딱 봤었을 때 이 제품에 대해서 이게 뭐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딱 봤었을 때 후기가 쫙 있어 보면 그래도 좀 인기는 나는 처음이지만 그래도 사람들한테 좀 인기는 있었었던 제품인가 보네라고 인식을 하고 내려가는 거. 네. 그게 이제 무시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고객의 후기는 이제 필수적으로. 사실 그런 부분 다 후기를 쌓는 것도 돈 들고 시간 맞아요. 들고 네, 이제 맞아요. 사람이 다 하는 작업이라서 네. 이제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네. 그런 쪽에도 예산을 좀 분배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거의 대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마케팅을 시작을 하시다 보니까 네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한계적이 있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뭐 소상공인이라던가 사업하시는 대표님들이 마케팅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노출만 많이 생각을 많이 하세요. 사실은 아직까지도. 노출시키고 유입시키는 맞아요. 거. 네, 그게 이제 되면은 우리는 팔린다 이런 생각을 너무나도 맞아요.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네. 이제 그거를 제가 좀 설명을 많이 드린 작업을 많이 하죠. 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좀 읽으면서 또 좀 신기했던 부분이 이런 식으로 질문, 답변 이런 질문지를 좀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각 이제 단락마다. 맞아요. 이거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우리 회사 서비스에 이러이러한 걸 결합해서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뭐 예를 들면 대표님, 사업자 스스로 답변을 달면서 뭔가 맞아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의 부족한 부분이 뭔지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는지를 좀 찾아갈 수 있는 방향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소상공인분들이라든가 사업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하나씩 적어가면서 해보실 수 있으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썼죠. 네. 대표님께서는 이제 온라인 광고 대행사 대표님으로도 있으시면서 네. 굉장히 많은 온라인 사업의 광고 대행을 해오셨을 거잖아요. 네. 혹시 직접 그럼 네. 스토어를 개설해서 네. 좀 판매, 운영을 네, 해보실 네, 네. 계획은 없으셨어요? 사실 그 얘기도 정말 네. 많이 들었고요. 저희 회사에서 미팅을 오셔가지고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런 제품이 있는데 네. 우리가 마케팅 인력이 없다. 네. 근데 이제 광고 대행보다는 조금 더 끈끈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법인을 만들자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네. 일단 첫 번째 저는 제가 다른 분이랑 같이 하게 되면 제가 단독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개인적인 판단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이게 망하더라도 이렇게 하고 싶은 건 저는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이분이 그걸 들어주지 않는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 한번 했다가 역시나 이게 뭔가 좀 이렇게 투명성이 있게끔 서로 하는 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 굉장히 잘하고 있는 블랭크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아, 네. 거기에 있는 90%가 전부 다 마케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이템을 조금만 이렇게 선별을 해가지고 차별화시켜서 하는 것들 유명하죠. 저는 사업가 스타일은 아니고 약간 교육자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보다는 약간 학원 원장에 걸맞는 타이틀의 성향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에서 뭔가 더 많은 성취감이나 네. 이런 거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자청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네. 어떻게 인연이 되어서 그렇게 만나뵙게 됐는지. 2016년도 때 제가 한참 이제 교육하고 있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교육을 들으러 오셨었어요. 그게 인연이 됐었었고 사실은 이제 뭐 굉장히 친분 있게 연락을 하고 그러진 않았었어요. 아, 네. 네, 근데 그 후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이상한 마케팅이라든가 유튜브 하시면서 다시 좀 연락이 되셨고 그러면서 다시 좀 만나 뵙고 막 그랬었었죠. 지금도 아. 제가 2016년도에 운영했었던 카페에 그 그러니까 자청분 이름이 이제 송명진 씨인데 아, 명진 네. 씨가 올려줬었던 그 고객의 후기 세미나 내용이 아직도 있어요. 아, 근데 그때부터 정말 남달랐어요. 왜냐면은 후기를 남겨주는데 우리가 카페 들어가면 제목이 보이잖아요. 제목에다가 뭐 이상규 대표님 강의 좋아요. 이런 것들이 아, 이제 그 올라오죠. 강의에 대한 후기. 네, 후기. 예. 궁금해요. 네. 사장님이 글을 되게 잘 쓰시잖아요. 네. 블로그, 맞아요. 책, 심리학 네.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하시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근데 네. 거기에다가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은요. 네네네. 저는 그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여기 대표님 강의 변태 강사로 썼어요. 변태 강사. 네, 진짜로. 그래서 다른 네. 분들은 이제 제 거 후기 코너에 뭐 이상규 대표님 글이 좋습니다. 뭐 만족도가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회수가 뭐 10, 20 이렇게 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명진 씨가 쓴 제목의 글이 여기 강의 듣지 마세요. 변태 강사입니다라고 했었던 게 조회수가 380건이에요. 이거는 클릭 무조건 하죠. 그렇죠. 그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 남달랐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진짜 기억이 아, 나오시겠다. 이 사람은 변태적으로 본인의 강의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너무나도 강의를 잘한다. 이 정도 비용이면은 이제 금액이 몇백만 원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잘 배웠다라고 하는 좋은 글이었었어요. 너무 뿌듯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깜짝 놀라고 들어가서 봤는데 그 밑에다가 아. 제가 댓글로 이제 아유 대표님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실 그 조회수 자체가 남들 거에 거의 한 10배 이상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마케터 분들이 이런 후킹을 좀 잘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는 정말 이 자청의 역행자라던가 자청분이 글 쓰는 이런 능력은 우리가 좀 약간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인연이 됐었었고 뭐 간간히 좀 연락도 하고 막 그래요. 네. 그러시구나. 네. 아, 그럼 대표님 주변에도 이제 온라인 광고 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네네. 좀 이 업체는 좀 이런 광고 되게 좀 잘한다. 음. 요즘 좀 눈여겨보시는 온라인 뭐 광고 대행사가 광고 대행사요? 있을까요? 어. 아니면 뭐 오프라인, 온라인 뭐 이런 거 통틀어서 네네. 마케팅 잘한다. 뭐 이런 거. 유튜브 채널도 되고 뭐. 요즘 들어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네. 자청의 뭐 이상한 마케팅, 뭐 아. 저희들도 잘한다고 자부를 하고요. 근데 네네네. 이제 그럼요. 요즘 들어서 아무래도 자청분께서 떠오르고 있는 뭐 라이징 스타다 보니까 자청분이 운영하시는 이상한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의 전 직원이 글을 잘 쓸 수 있는 것들이 좀 훈련이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상한 마케팅 딱 들어가서 홈페이지라든가 UI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 제가 봐도 아 정말 잘했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은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보면서 일단 이런 것들은 이제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는 사실 이제 온라인에서 뭔가 판매를 하려고 하면은 사실 후킹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와디즈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요즘 들어서는 그런 능력, 그러니까 커피라이팅을 잘한다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네. 마케팅에 판매와 직결이 참 많이 되는데 맞아요. 그런 거에서는 정말 이제 이상한 마케팅도 잘한다. 아. 그리고 저희도 잘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많은 이제 광고주분들께서 네.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고 어느 정도 좀 매출을 올렸다라고 할 때 이제 사업이 커지잖아요. 이 사업이 커질 때 좀 직원을 좀 채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네. 좀 직원 채용은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적당한지 대표님께서도 혼자 뭐 처음부터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진 않으셨을 맞아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어느 시점에 음. 또 어떤 사람을 채용해야 진짜 좋을지 한번. 교육을 저도 하고 컨설팅 해드리고 이렇게 해드렸던 분들 중에서 네. 매출이 늘어나셔서 네. 본격적으로 내가 이제 바빠지고 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저도 이제 광고 오시는 분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가급적이면 2년 안에 자체적으로 직원을 마케팅을 세팅하실 수 있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그게 오히려 그분이 더 한 단계 더 클 수 있는 거고. 네. 그 전에는 혼자서 블로그도 해보고 네. 파워링크 세팅도 해보고 유튜브라든가 인스타 광고 자체적으로 해보시는 권장을 드려요. 직원을 뽑아놨는데 내가 마케팅을 전혀 몰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직원이 와가지고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시켜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얘가 뭔가 하는 것 같은데 효과는 안 나고 퍼포먼스는 안 나와. 근데 이 친구가 그래도 마케팅을 교육을 받았고 예전에 이력이 있고 그 학과라고 해서 뽑았는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마케팅 학과 나왔다고 해가지고 마케팅을 잘하는 건 또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오히려 퍼포먼스를 다 배우라는 말씀은 아니고 큰 부분에 어느 정도는 마케팅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거를 이제 바로바로 여기 있는 직원들한테 전달을 계속해서 하는 역할을 하죠. 저도 그런 네. 광고주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네. 이제 크게 광고를 하시는 분이신데 네, 네이버에 사실 공지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무료 강의도 많고 맞아요. 공지를 이제 매일 이제 모니터링 하시면서 최근에 또 이제 네이버에 카인라이프라는 광고 구자가 새로 생겼거든요. 네네네. 이게 차량용 관련된 상품이 들어갈 수 있는 광고인데 이걸 또 먼저 강의를 저보다 먼저 보시고 맞아요. 저한테 오히려 공유를 네, 해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네. 네이버에서 하는 이제 줌 회의도 뭐 참여하시고 아우, 이런 정말 식으로 너무 잘하고 하시니까 계십니다. 제가 좀만 더 이제 조금 어떤 지식적인 면이라던가 이런 기술적인 면을 좀 이제 공유를 해드리면은 좀 더 시너지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광고주분도 이거에 대한 어떤 예상 좀 뭐 수익이라던가 맞아요. 아니면 광고 예산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셔서 더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경험도 생기고 네. 내가 볼 수 있는 안목도 생기고 네, 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걸러내는 능력이 생겨요. 아, 네. 진짜 이게 네. 맞는 것 같아요. 대행사에만 의존하기에도 사실 좀 그렇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돈을 투자하는 거라서 맞아요. 네. 내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사업자라면은 저는 절대로 100%다 위임 못 할 것 같아요. 진짜로.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네. 많이 공부를 하고 맞아요. 이 정도에 좀 투자를 하겠다. 실무는 이제 대행사에 좀 맡기고 음. 이렇게 좀 같이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아예 모르시는 대표님은 한 1년 정도는 대행사를 함께 하면서 아, 네.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고 자체적으로 좀 광고를 하실 수 있는 실력을 키우시는 게 저는 가장 이상적인 거고 대표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네. 책이 마케팅 차별화를 위한 12가지 법칙이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이제 대표님께서 네. 어떤 사업에 마케팅의 차별화를 정말 도입해서 성공하신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거의 책에 있었던 게 저희 회사의 사례여서 사례는 진짜 많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대입을 이제 여기를 보시면 사실 가장 좋기는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는 일전에 이제 컨설팅을 해드렸던 분 중에서 이런 분이 계세요. 아까 전에 제가 가장 어려운 분이에요. 유통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분이 이제 나이가 한 20대 후반이셨는데 쇼핑몰을 처음 개설을 했어요. 근데 어떤 쇼핑몰이었냐면 잠옷 쇼핑몰이에요. 그러니까 커플 잠옷. 네. 커플 잠옷을 딱 보니까 이거 너무 흔한 커플 잠옷들인데 대표님 이 커플 잠옷이 실제로 그 대표님께서 직접 만드세요? 제조하세요? 그럼 우리가 디자인도 패턴도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래요. 자기도 다 동대문에서 사입이래요. 그럼 우리가 네이버에서 커플 잠옷을 검색을 했었을 때 거기 나오는 쇼핑 카테고리에 다 나왔었던 제품들이 사실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거기에서 똑같이 나도 그냥 영세한 사업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소비자들은 이 커플 잠옷을 판단했었을 때 디자인도 보겠지만 디자인이 A와 B가 둘 다 똑같다. 근데 가격이 둘 다 2만 원, 2만 원이다. 그러면 거의 어디에 판단을 해요? 거의 리뷰 갖다 판단을 많이 하잖아요. 네. 차별성이 없어져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대표님도 서비스를 차별을 해야 되는데 서비스를 뭘 차별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가격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 생각에서는. 근데 가격도 계속해서 내리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쵸. 우리 마지노선을 해가지고 오히려 내가 남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더 싸게 때우지 않은 이상. 예, 5만 원짜리를 파는데 내가 남는 게 5천 원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분이랑 제가 계속해서 좀 컨설팅을 했었어요. 대표님 왜 커플 잠옷을 하시게 되셨어요? 딱 여쭤보니까 사실은 저 남자친구랑 결혼할 거거든요. 근데 남자친구랑 결혼을 하는데 연애를 지금 8년 차 하고 있대요. 이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결혼을 하자는 취지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이게 차별화가 되겠다.
우리 다른 데는 똑같은 금액과 똑같은 디자인에서 단순하게 커플 잠옷만 보내주는데 우리는 커플 잠옷을 보내주면서 연애 8년차가 알려주는 연애 비법서 뭐 베스트 5 아니면 베스트 50까지 이런 전략집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서 예, 그걸 같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여기는 이런 것도 보내줘 하면서 인터넷이라든가 카페에서 이런 거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리뷰도 되게 다 잘 달아줘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한 2달 동안 계속 하다 보면은 리뷰를 보니까 커플 잠옷이랑 무슨 비법서를 같이 주네? 야, 근데 그 금액이 비슷해. 그럼 우리 이쪽을 선택하는 게 낫겠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차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객한테 뭔가를 더 줄 수 있는 거를 단순하게 뭘로 만들 것이냐. 뭔가 그것도 매력 자본의 일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매출 저하율이 일어났었던 이제 사례가 좀 있었었고, 그리고 신기하다.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아직까지도 벌써 3년 넘게 광고를 해드리고 있는 뭐 치과 원장님 같은 경우도 아까 3년 말씀. 맞아요. 3년 전에 저랑 이제 컨설팅을 딱 오셨었을 때 한 지역에서 개업을 했는데 내 치과 주변에 벌써 이미 6개가 있어요. 그 6개 중에서 2개는 내 선배님이야. 벌써 머리 아파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네. 저기에서 치과를 진료하는 상품 자체가 뭐 사랑니 진료, 임플란트 교정, 근데 나도 그거를 해요. 근데 이 지역에서 이미 뭐 치료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신기업체가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거기 계시는 어르신들이라든가 나이가 있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 오히려 이제 막 시작했는데 잘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고민이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알고 오셨어요. 네. 저도 원장님 이게 뭔가 방법이 똑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차별성 없다. 근데 혹시 원장님만의 뭔가 비법으로 뭔가 치료하실 수 있는 비법이 있나요? 여쭤보니까 없어요. 대한민국에는 모든 원장님들이 그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것도 결국에는 의사들 사이에서 내가 판매할 수 있는 상품 자체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강남권에 있는 분들은 다 금액으로 가잖아요. 금액 할인, 임플란트 할인, 교정 할인, 미백 할인 결국에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오시는 분들을 조금 더 상담하시는 분들이 업세일을 많이 하는 전략을 하죠.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치과를 잡아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원장님은 이제 개업한 지 1년 차인데 이분이 정말 잘하는 건 공부예요. 그잖아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막 개업한 1년 차의 이기보다는 공부를 더 내세울 수 있는 그쵸? 퍼포먼스잖아요. 네. 그럼 저는 이제 이거를 공부 관련해서 뭔가를 연계를 해보자 하면서 그 동네 지역을 보다 보니까 전부 다 아파트인 거예요. 이 전부 다 아파트면은 네. 주도권을 이제 가족들이 갖고 있는 건 엄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 동네에 이런 원장이 있다고 인식을 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그래 아이들 공부법을 알려주는 그쵸. 걸 하면 되겠다. 네. 제 컨셉은 그래서 낮에는 치과 의사, 저녁에는 수능 멘토라는 컨셉이었었어요, 사실은. 수능 멘토? 네. 네. 원장님 저한테 처음 요구하셨던 게 뭐였냐면은 이 지역에서만 제가 인지도를 형성해가지고 계시는 어머니들, 아버님들, 아이들이 저를 조금 치과 의사로 인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거였었어요. 이 동네만 잡으면 됐었어요. 그럼 네. 이 동네를 잡기 위해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어머니들이 학생들의 교육법을 어떻게 서포트 해줘야 되고 그거의 세미나 교육을 저희는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게 저희 원장님 유튜브였어요. 어머니들의 아이들을 공부를 어떻게 조성해 줘야 치과 의사가 되는지. 알려주는. 그렇죠. 치과 의사가 알려주는 공부법. 네. 유튜브에서 아마 가장 아래로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은 원장님과 세미나를 저희가 기획을 다 했어요. 이런 이력의 14년 서울대 그 의사병원 원장이 알려주는 수능 1등급 만드는 전략. 이거를 저희는 그 동네 광고를 했고 강당 잡아가지고 어머님들 모집해서 그 장면 연출해서 그걸 유튜브에 올렸어요. 근데 그 부분은 그럼 그 치과 의사분께서 본인이 알고 있는 거랑 이거를 교육하는 거랑 또 별개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도 이미 좀 잘 하고 계신 네, 분이셨어요? 원래 서울대 다니시면서 그렇게 과외를 또 많이 하셨어요. 과외를 또 많이 하셨고 본인이 전문가시겠네요. 거의, 그러면. 그러니까 오히려 그 서울대 다니면서 과외를 정말 많이 해가지고 학생 때 한 달에 한 1,000만 원 이상도 버셨대요. 네네. 네. 이미 과외 이미 치과 의사 과외로. 안 하셔도 됐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셨고 네. 뭐 지인들 그리고 친구들도 현업에 있는 수능 강사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시니까 가르치는 거 잘하셨고 네. 원래 제가 잘하는 거니까 판만 깔아주시면 제가 가가지고 주저리 그 팁 드리고 공유 노하우는 거는 너무나도 쉬워요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장소 대관해가지고 광고 때려가지고 거기 등록에 있는 어머니들 이제 한 20명 정도 하셔서 강의했고 그 강의 장면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그 다음 컨텐츠가 계속해서 원장님은 공부법, 공부법? 대치동 뭐 학원의 순기능, 뭐
어머니들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좀 이렇게 환경 조성을 해줘야 아이들 공부를 더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의 공부 관련된 것들을 계속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조회수가 올라가고 MBC 공부가 뭐니 해서 원장님을 알아봐서 출연 제의를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됐고 그것 때문에 지역 상권에서 저희 원장님 유튜브 모르신 분이 없어요. 어머니들이. 네, 거의 일단 학부모. 치과 의사로서의 뭔가 브랜드 인지도라고 그렇죠. 해야 되나요? 인지도, 동네 이게 인지도. 완전히 네, 진짜 붙여서 딱 되어 있죠. 성공했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출도 올라가시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지방에서 네. 학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그냥 와요. 애 학습법이라든 공부법 물어보면서 겸사겸사 애 치과 진료받고 그렇게까지요? 지방에서. 네. 입소문이 진짜 네, 장난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만의 차별성이 있잖아요. 네. 내가 정말 이빨이 아프면 이왕이면 이빨 치료도 받으면서 은근슬쩍 공부법도 좀 물어보면서 해보자. 근데 이게 저도 평상시에 병원 가면은 한 번쯤은 좀 생각했던 부분이긴 해요. 네. 아, 의사님이시면은 얼마나 공부를 하셨을까? 맞아요. 얼마나 똑똑하신 분일까? 궁금하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쵸. 이거를 진짜 내주는 거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치과 그 병원 매출에도 도움이 됐으면은 진짜 매출까지도 성공한 이어지죠. 마케팅이네요. 그렇죠. 지금의 컨텐츠 원장님은 대한민국에서 원장님밖에 못해요. 그렇죠. 네. 소위 말해 치과 타이틀을 하면서 공부의 타이틀을 접목으로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따라할 수는 있겠지만 그 원장님의 또 보이지 않는 매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틀린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너무 색다른 사례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네. 광고 매체, 뭐 바이럴 이런 부분만 생각했는데 이게 그거를 뛰어넘어서 뭔가 맞아요. 그 사람의 어떤 매력을 끌어내서 이걸 마케팅으로 좀 활용을 네, 해주시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말씀하셨던 바이럴이라든가 어. 기본적인 것도 하지만 네네네. 이왕이면은 차별성을 해가지고 그걸 했었을 때가 정말 소위 말해 엄청난 선순환이 되는 거죠. 네. 그런 내용이 다 이제 여기 책에 담겨 있는 그렇죠. 거죠. 네. 네, 대표님 오늘 네. 거의 1시간 좀 넘게 되게 많은 얘기를 쏟아주셨는데 네.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시간 가는 줄도 감사합니다. 모르고. 네네. 네. 그럼 이 책 테이크오프라는 책 네. 마지막으로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요? 네. 이런 분들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만의 독보적인 차별성이 있는 분들은 어찌 보면 지금 단계에서 그거를 잘 상세 페이지에 갖고 와야 되고 그거를 이제 노출해 보시는 게 첫 번째 테스트일 것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나만의 차별성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10분 중에 거의 한두 분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비슷비슷한 제품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이 고민이에요. 그런 분들은 한 번쯤은 이게 마케팅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제품이 매력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럼 우리 자사를 조금 더 어떻게 차별성 있게끔 매력적으로 바꾸려면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바꿀 수 있을까? 그냥 정말 막연하게 아이디를 쥐어짜보자 해가지고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집필했었던 책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런 방법도 대입해보고 이런 방법도 대입해볼 수 있는 총 12가지 방법을 대입해보면서 적어도 한두 가지 정도만 차별성을 만들어도 본격적으로 정말 마케팅을 한다면 이제 성과가 나온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이어서 꼭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사례 통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치과 의사분 그리고 네. 커플 자모 네. 다 정말 모든 똑같은 사람이 네. 가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상품과 서비스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마케팅 차별화 전략을 도입했기 네. 때문에 성공까지 될 수가 있어서 네네네. 그런 부분을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테이크오프 책의 저자이신 이상균님 대표님 인터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